네,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주제 여러분들. 5글자입니다. 장관입니다. 제가 오늘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나흘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현장에 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현장 검사팀장과 전화한 거 지금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어제 일단 이 내용은 국회 대정부 질문 그 자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조국 장관이 인정을 하면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랬죠. 압수수색 당일날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의장도 들썩였는데요. 일단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당시 상황 먼저 보고 오시죠.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건.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이 그 당시 이제 압수수색,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정경심,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한테,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 집 지금 압수수색 지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조 장관한테 건네준 거죠. 예, 정경심 교수가 그 현장 검사팀장한테 이제 조 장관하고 한번 통화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넸습니다. 자, 조국 장관 현장 검사팀장한테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검사는 깜짝 놀라죠. 장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특수위보 땡땡땡 검사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조국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저 얘기를 수차례 그 현장 검사팀장한테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이 파장이 정말 일파만파예요. 그야말로. 예. 온 국민들이 아마 어제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이제 조국 장관이 저렇기 때문에 저런 짓을 저렇게 태연하게 하고도 국회의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나는 외압을 하지 않았다, 압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저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내용들을 갖고 설명을 비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국 장관 스스로 한 말을 어긴 겁니다. 스스로? 인사청문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장관이 되면 내 가족 수사와 관련돼서는 일체 보거나 이야기를 안 듣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네요. 그 스스로 발을 스스로 어긴 겁니다. 뭐 어떻게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직접 장관이 전화를 해서 장관입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장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약속을 어겼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권익에다가 질문을 냈었어요. 현직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부인이 기소된 상황이면 이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충분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적 답변을 해왔어요. 예. 바로 저런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인데 장관 부인이 수사 대상자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저런 개입을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저희 도덕적으로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장관이 자기 부인이 울먹거린다고 부인이 뭐 쓰러진다고 그래서 전화해서 검사한테 이러저런 배려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제 장관 스스로 표현이 배려해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배려는 이게 요구입니다. 요구. 그러면 저렇기 때문에 공사 구분이 안 돼서 자기 아들을 딸을 자기가 다니는 법대에서 인턴십을 해주고 자기 아들 딸을 부인이 다니는 동양대에서 표창장 바뀌어 이게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정말 공사 구분 안 되는 저분이 그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진보의 그 아이콘이라고 했던 거 제가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지경일 겁니다. 자, 어쨌든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한 것이 부적절하다. 그건 장관이 사실상 지금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수사 압력을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또 지금 직책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 일개 평검사하고 통화를 하면 압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압력을 넣었다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그 압수수색의 범위나 시간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고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찰이라면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제 처가 거의 뭐 쓰러지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 조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요, 내가 현장 그 검사팀장한테 압력을 가했다면 우리 집 11시간 동안 검찰이 뒤졌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 장관의 논리예요. 하 국장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제 압력을 받았다면 그게 직권남용죄인데요. 예. 그래가지고 검사가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했다. 허허. 이렇다면은 직권남용의 행사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현장에서 검사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신속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어쨌든 충분히 압수수색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냥 끝이거든요. 미수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권남용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조국 장관의 얘기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 되는데 평검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하. 신속하게 해달라. 내 차가 지금 아프니까 좀 배려해달라. 배려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거죠. 뭐 위압이 아니고 이건 내부 지시죠.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예, 이거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기도 하고 부정한 청탁 아닙니까? 그죠? 예. 공무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나머지 벌써 3가지나 이미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 비록 그것이 미수에 거쳤지만 분명히 법 위반이기도 하고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두고요. 참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법무부하고 검찰이 약간 이게 충돌하는 모양새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민지 기자? 법무부는 아무래도 이제 조국 장관이 그 상황에서 전화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러져서 이 응급차, 그러니까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서 장관으로서는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예. 현장에 있던 검찰은 또 119 부를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얘기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 한쪽은 약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또 이 네,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 해명이 부적절한 건 무엇이냐면 부인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에서도 거기에 입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면 119 불러서 실려가면 되는 것이고 또 조 장관이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어떤 문제를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예. 또 그게 아내의 어떤 위중함 때문이라면 검사한테 할 소리가 아니라 혹은 거기에 달려갈 사람들 네.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이 점에 있어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한테 전화를 하지 말고 딸이라든지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달려가서 어머니를 보필하게 하는 것이 남편이나 가장으로서 최선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 아내의 위중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면 그건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지 예. 법무부가 해명할 건 아니죠. 법무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중하다 안 위중하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장관이 이 전화를 건 사실이 예. 검찰청법에 어떻게 위배되냐 안 위배되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는 것 이건 법무부가 취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위중한 사안이다. 어떤 점에 위중하냐면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데 기억을 이렇게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그러니까 호텔이나 혹은 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는 그 건물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도청을 하려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돼서 닉슨이 하야했다. 사실은 그것이 발각된 건 되긴 됐지만 예. 닉슨이 하야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닉슨이 전화를 합니다. CIA 국장과 FBI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수사에 개입하는 아하. 그 상황이 드러난 그 시점부터 지지층이 이탈을 하기 시작해서 하야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예. 즉 이렇게 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권력자 또는 실제로 대통령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나 예.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행위 알겠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전화 통화 논란과 관련해서요. 조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지 매우들 궁금하시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직권남 직접 인정하십니까? 수사관 전화하면 수사관이 압박 느낄 거라 생각 못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오해하지들 마세요. 이것은 인륜의 문제입니다라는 게 조 장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 장관의 답변, 그다음에 그런 인식, 사고 과정을 보면서 참 편하게 세상을 사신다 느낌이 들어요. 편하게 세상을 사신다.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코링크 사모펀드 의혹 나오고 딸 입시 의혹 나오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우리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나 부인한테도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내 부인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전화한 건데 인륜의 문제 왜 그러느냐? 정말 세상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가족을 잘 몰랐다. 가족한테 듣지 않았다. 자기한테 또 불리하면 이거 내가 인륜의 문제, 가정의 문제니까 한 거다. 라고 하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고는 고위공직자한테 국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왜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해서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장관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고위공직자 갖춰야 될 자질과 덕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저는 정말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로 내가 전화한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까 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특히 정치인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거짓말. 근데 지금 이제는 거짓말 단계가 아니라 우리 조국 장관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낯이 좀 두껍게 돼버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인식이 너무 편협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요. 여의도 정치권이 제가 발칵 뒤집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조국의 엄청난 연기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조국 부인의 연기력 대단합니다. 대학에 아마 PC를 반출하기 위해서 갈 때 봤던 변장술도 뛰어났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119 호출을 생각할 정도의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블랙 코미디 부부 연기 대상이라도 정말 줘야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희화하고. 네, 한국당에서는 조국 장관 부부 블랙 코미디 부부 연기 대상이라도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조 장관이 말이죠. 4년 전에 한 발언, 이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번에도 과거 SNS에요. 현재 상황과 꼭 들어맞는 글이 또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2013년입니다. 이거군요. 당시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지금은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인데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 이렇게 폭로한 그 기사를 옮기면서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전 청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과 뭔가 비슷한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역시 이제 조적조 논란인 것이죠. 조국의 적은 다름 아닌 조국 본인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전 발언이고요. 근데 하국장, 이 조 장관과 어쨌든지 간에 통화를 하게 된 그 현장 검사 팀장 같은 경우도 조 장관의 그 전화 통화 관련해서 일단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은 매우 그 장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 검찰팀장 스스로도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이미 검찰에서 밝힌 내용은 뭐냐면요. 조국 장관이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차례.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얘기하고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니까 또 다시 얘기하니까 끊지 못하고 아이고야. 또 다시 계속 얘기하니까 또 끊지 못하고 이 정도로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검사로서는 현장 검사로 장관이고 검사니까 평검사니까 네.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걸 뭐 그냥 장관인데 막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들고 있었던 그 상황, 그게 자기가 아주 부적절하게 그걸 느꼈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이제 네. 부장한테는 보고를 했죠. 네. 근데 보고를 하니까 야 이거 검찰총장한테 바로 보고하면 이거 대로하고 난리 날 아이고야. 일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보고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뒤늦게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거를 검찰총장이 사무실에서 테레비가 있으니까 네. TV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저거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검사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그거 보고받고 뭐 알려진 반응이나 이런 건 없어요?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하냐 야 이거 야당에다가 검찰이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니야? 피의사실 유출 이거 저기 범죄 아니야? 검찰총장이 이거 직접 조사해야 된다.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범죄 혐의 피의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거는 피의 사실 유출 그 혐의에 해당되지도 않지만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검찰이 주광덕 의원한테 이거를 알려준 적도 없다.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 자체도 내가 이거를 검찰로부터 어떤 제보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제가 검찰이 상당히 억울해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부분 잠시 후에 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그래픽 한번 주시죠. 조국 장관이 그제입니다. 그제 저 시사인이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좀 대목이 눈길을 끌더군요. 시사인 인터뷰 한 대목입니다.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것이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이다. 굉장히 표현들이요. 이를 악물고 출근, 죽을 힘을 다해서 갈 때까지 가볼 생각이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교수님? 자, 지금 조국 장관이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문 대통령의 영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자신의 어떤 장관직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간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어떤 돈? 갈등 비용. 갈등 비용. 이 완전히 진영으로 갈라져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경제 문제를 해야 되고 안보 문제를 챙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진영들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그 서로 시위가 벌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국가가 지출해야 될 비용입니다. 갈등의 어떤 첨예에 의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지금 저 표현들의 이 대상이 누굴까요? 전체 국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다 제외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검찰개혁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은 지금 이 진영의 갈등을 봉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지금 첨예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갈등 비용의 증가 이것을 지금 장관이 책임지지도 않고 도리어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부적절하다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자, 이게 시청자 여러분,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처음 보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상 초유로 법무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근데 오늘 김민지 기자, 이 조 장관이 현장 검사팀장과 이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에 고발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누가 고발한 겁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고발했습니다. 아하. 조국 장관을요, 직권남용 그리고 부정청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해서 저렇게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연아 의원과 또 같이 이렇게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검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한 거 직권남용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을 수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입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계속 사상 최초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고발되는 거 이제는 뭐 이제 사실은 뭐 이상하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익숙한 표정이 돼버렸는데 저는 장관의 아까 그 시사인 그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어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출근할 때 답변도 그렇고요. 그 이른바 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염치. 염치라는 건 예전에도 그 동양 사상에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치를 들어주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른바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사람의 기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안다는 게 바로 염치거든요. 그래서 염치가 없는 사람을 모렴치하다, 파렴치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염치라는 건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좀 실수했거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건데 인사청문회 과정에 자기 스스로의 이성과 이중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제 범법행위까지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와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수호지심 자체가 없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고위공직자로서 왜 도덕성을 국민들이 강조하는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덕성은 차치하더라도 염치라도 있으면 정상적인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은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참 법무장관으로 저런 분을 우리가 그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참담한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 이 조 장관의 현장 검사팀장 통화 논란과 관련해서 말이죠. 뭐 야당은 당연히 지금 맹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국 장관을 약간 옹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역시도 궁금하셨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받은 검사팀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을 발언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피사실 수사 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이게 탄핵을 얘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윤석열 총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탄핵을 얘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검찰이 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런 엉터리 보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조 장관의 이 통화 논란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 그 정보가 그 통화했다는 그 정보가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인 주광덕 의원한테 어떻게 갈 수 있었겠느냐. 검찰이 지금 야당과 뭔가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누가 그걸 정보를 흘렸는지 범인을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국장? 그게 과거에도요. 19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그때 당시에 대선 바로 한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경남에서 법무부 장관, 부산시장, 거기 있는 뭐 기무사령관 등등 다 가가지고 야, 우리 지역 감정 좀 불러일으켜가지고 이번에 좀 확실하게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게 하자. 말 그대로 관권 개입의 대표적인 전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정주영 후보가 있었던 국민당에서 그걸 폭로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내용,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야, 이거 불법 도청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불법 도청만 사실은 그걸 처벌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데 전도됐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래요. 지금 장관이 현장에 압수수색한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건데 그거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간 게 된 거야?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설령 이게 나갔다 할지라도 수사정보나 기밀에도 해당하지 않고 피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법적으로 상관도 없지만 그걸 오히려 해서 검찰과 어떻게 보면 야당 사이에 뭔가 계속적으로 내통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하고 어떻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검찰,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그런 검찰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주 지금 현 집권 여당이 본말을 전도시켜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